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물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습관적으로 똑같은 것만 드십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컨디션은 물론 혈압, 혈당, 장 건강, 그리고 하루 종일의 에너지 수준까지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깨우고 하루의 생체 리듬을 설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아침 공복에 절대 거르지 않는 음식 5가지를 노년 건강의 관점에서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급하게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아끼는 아침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 첫 번째 음식 미지근한 물. 아침 공복에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물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속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평균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호흡과 땀으로 잃습니다. 이는 약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혈액점도 증가라고 하는데 이는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새벽이나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밤새 쉬던 장은 아침에 신호가 필요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탈수 상태에서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고 반대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은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장을 천천히 깨워 연동운동을 시작하게 하며 신장 기능을 활성화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근하게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되고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0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200에서 300ml 정도를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마십니다.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위장이 깨어나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아침 물 한 잔, 이것이 하루의 첫 번째 건강 습관입니다. 이 두 번째 음식 달걀. 아침 공복에 가장 부담 없으면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에서 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찝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는 하루 중 아침에 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새 금식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근육이 깎이듯 줄어드는 것입니다. 달걀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린 CHOLINE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도 콜린 섭취가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 특히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등도 풍부합니다. 달걀은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과식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나요? 이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 1개에서 2개의 달걀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이나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완숙보다는 반숙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기름으로 프라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버터나 베이컨과 함께 먹으면 포화 지방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한 번에 2개를 먹지 말고 하나만 드시거나 노른자를 반만 드셔도 좋습니다. 3. 번째 음식 플레인 요거트. 노년 건강의 핵심 중 하나는 장 건강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하는데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영양소 흡수가 저하됩니다.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등도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입니다. 공복에 먹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등을 직접 공급하고 장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가당 플레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요거트에는 설탕이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한 컵에 설탕이 20에서 30g이나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요거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히려 장내 유해균이 증식합니다.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고 설탕, 과당, 액상과당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그런데 플레인 요거트는 너무 시고 맛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조금 넣으세요. 바나나 몇 조각을 함께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를 잘게 부숴 뿌리세요.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천연 재료로 단맛과 식감을 더하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요거트를 먹을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내 10에서 15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00에서 150g 정도 작은 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요거트는 비교적 잘 소화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유당을 일부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락토프리 요거트나 그리스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네 번째 음식 사과 또는 제철 과일 소량. 아침에 과일 먹어도 되나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에 안 좋다던데요. 당분 때문에 혈당이 확 오르지 않나요? 이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도 상반된 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과 종류만 지키면 아침 과일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과는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는 약 4에서 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특히 껍질에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 카테킨,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뇌를 깨우는 천연 각성제입니다. 사과의 자연당과 비타민, 미네랄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이 커피만큼 각성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는 중간 크기 사과 반 개 또는 작은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당분 섭취는 약 1015지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가 아니더라도 배 1개, 키위 1개, 귤 1개, 블루베리 1줌, 제철 과일을 소량 드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은 과일 주스 식이섬유가 없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통조림 과일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과다 섭취. 핵심은 신호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신호로 소량,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후 5번째 음식 올리브오일 또는 견과류 소량. 마지막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을 아침부터 먹어도 되나요?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은 크게 3종류입니다. 포화지방, 동물성 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 등. 단일 불포화지방,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다중 불포화지방, 등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 이 중 아침 공복에 가장 좋은 것은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입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죠.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티스푼으로 1스푼, 약 5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마셔도 되고 요거트에 살짝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몬드 3에서 4알, 호두 2에서 3알, 캐슈넛 4에서 5알.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잘 씹어서 드세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침 공복에 좋은 지방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 기능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실천 가이드와 조합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1. 미지근한 물 1컵 2. 달걀 1에서 2개 3.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컵 4. 사과 또는 제철 과일 소량 5. 올리브오일 또는 견과류 소량. 이걸 다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두를 한 번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 달걀 사과 반개, 미지근한 물 요거트 견과류 과일, 미지근한 물 달걀 요거트. 이렇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구성으로 드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추가하세요. 1주차 미지근한 물 습관 들이기, 2주차 물 달걀, 3주차 물 달걀 요거트, 4주차 완전한 아침 루틴. 이렇게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징. 노년의 건강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 그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느냐가 오늘의 컨디션을 결정하고 그것이 모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아침 식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간단해도 매일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드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